둘째 주 오늘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엑셀 2013이 어떤 기능이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엑셀 2013이라는 것을 하기 이전에 엑셀 2007이던 엑셀 2010이던 간에 뭔가 경험이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엑셀 2013이 옛날 버전에 비해서 좋아졌구나 라는 걸 알지만, 태어나서 엑셀을 처음 하신 분은 엑셀 2013이 좋은 건지 뭐가 좋은 건지 몰라요.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엑셀을 일단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엑셀에 대한 기본적인 거 제가 설명은 드리겠지만, 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오시면 돼요. 학습자료실에 오시면, 제 홈페이지 학습자료실에 오시면은 무료 강좌라고 있어요. 무료 강좌. 이 무료 강좌를 클릭하셔가지고 컴퓨터 첫걸음, 인터넷 첫걸음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엑셀 2007 활용 뭐 이런 거. 이 빨간 글자를 클릭하시면은 요렇게 지금 스피커를 제가 꺼놔서 그런 거지, 스피커 틀어놓으시면은 엑셀 2007을 설치하는 과정, 뭐 그 다음에 여기에 입력하는 과정, 셀은 뭐고, 행은 뭐, 열은 뭐고, 이런 거 입력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이 창에 하나씩 떠요. 자동 채우기는 어떤 의미고, 그런 설명들이 나오거든요. 여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 이거는 그냥 눈으로 먼저 쭉 보세요. 들으시고. 어디에 있다고요? 학습자료실. 학습자료실에 가시면 무료 강좌라고 있어요. 이 무료 강좌는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자료인데요. 서울 디지털대학교에서 자료를 제공해 준 건데, 사실은 이거는 정보문화진흥원에서 제작한 거예요. 국가에서. 그래서 대학이라든지 여기에 초보자들을 위해서 학교 측에 이렇게 연계해 드린 것 같아요. 이건.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 보시라고 해 놓은 거예요. 여기 뭐 배열 수식은 뭐고, 배열 수식은 되게 어려워요. 이거는 말뜻이.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 보셔야만이 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뭐 여기 보면 분석하는 기능 이런 것들이 있죠. 피벗 테이블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되고, 그렇게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결석하셨던 분들 제가 문자를 한번 보내드렸었는데, 문자조차 못 받으신 분들은 일단 쉬는 시간에 제가 연락처를 드릴게요. 명함을.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을 좀 복습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부방에 오시면 지난 시간에 수업한 내용이 이렇게 있어요. 새벽 컴퓨터 교실하고 수업에 올려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요거를 여러분들 동영상을 클릭하셔가지고, 저기 안 나오네. 뭐 기분이 나쁜가 왜 안 보이지? 또 여기 새벽 컴퓨터 교실에 가시면은 또 그날 수업한 거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보인다. 근데 왜 여기는 안 보이지? 보이네. 여기서 플레이 누르시면 이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수업한 내용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요거를 복습을 하셔야 되고, 예. 그렇게 항상 하셔야 됩니다. 지금 18번 보셨어. 그러니까 이게 한 번만 보시면 안 되고 계속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실습을 못 하시면은 듣기라도 하셔야 돼요. 보기라도 하셔야만이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샘플 데이터가 이 안에 있다 그랬죠. 여기 보면 공지사항에 새벽 컴퓨터 교실 클릭하시면은 요 위에 있는 거, 요 위에 있는 게 샘플 데이터입니다 라고 했는데, 클릭하시면 이 안에 저장이 돼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갖고 다니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다 둘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 껐다 키면 원위치가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받아놓은 게 뭐냐면은 요거죠. 요거 용량이 제법 돼요. 제법 되니까 여러분 댁에서 받아가지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뭐뭐뭐의 압축 풀기를 하세요. 그럼 요거 나왔잖아요. 요거 얘를 여러분 갖고 다니시면 돼요. 예? 예. 오늘 다운로드를 다시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여기다 다운로드 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다 다운로드를 하면 껐다 키면 또 지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다니는 USB 메모리에다 담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따 쉬는 시간이라도 제가 USB 메모리를 여러분 복사해 드릴 테니까 가져오신 분들은 USB 메모리 저한테 주세요. 그럼 제가 복사해 드릴 테니까 예. 지금은 자료 없이 바로 수업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바로 진행할 겁니다. 자, 지금 자동 고침에 관한 내용부터 한번 해볼게요. 하나하나씩. 아니다. 25쪽 환경 설정하는 걸 한번 해볼 겁니다. 교과서 25쪽에 보시면 엑셀 옵션에서 환경 설정이라고 나와 있죠. 그걸 하나씩 보도록 할 겁니다. 저는 엑셀을 실행했더니 지금 밑에 시트가 1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어떤가요? 1만 나왔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1만 나왔어요? 네. 여기에 시트 1이라고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옆에 있는 거 더하기 버튼 누르면 시트 2가 나오긴 나와요. 필요하면 더 추가하면 되겠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보통 3장 정도 나오는데 나는 엑셀을 처음에 시작을 하면 한 5장은 만들 것 같아. 그럼 미리 처음부터 5장이 만들어져 나오면 좋겠고 아니야 난 2장만 있으면 될 것 같아. 1장만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1장 또는 2장으로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그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파일이라는 메뉴를 누르시고 파일 누르시면은 저 아래쪽에 왼쪽 아래쪽에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옵션 확인하셨나요? 네. 옵션 누르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선택 영역에 미니 도구 모음을 표시할 건지 뭐 빠른 분석 옵션 표시를 할 건지 실시간 미리 보기 사용을 할 건지 그 다음에 글꼴의 크기는 11포인트인지 시트는 한 장만 나오게 할 건지. 근데 이거를 만약에 몇 장까지 나오게 한대요. 마우스를 쓱 갖다 대면 255장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255장을 처음부터 만들어 놓으면 엑셀이 너무 무거워요. 그러니까 빈 종이를 255개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연습장 한두 장이면 되는데 255장을 갖고 다니면 자체가 무겁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장만 갖고 있다라는 거죠. 필요하면 3장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사용자 이름이 뭐로 돼 있나 보세요. 303이라고 돼 있죠? 예, 저는 중부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중부라고 303이라고 돼 있는 대신에 여러분 직책이나 이름을 쓰시면 되지. 만약에 내가 중부 주식회사 근무하는 영업부 과장 이정민이다 그러면 영업과장, 영업부 과장 이정민 이렇게 써놓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저는 뭐라고 써야 될까요? 중부 여성 강사 이렇게 강사라고 사용자 이름을 이렇게 써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만들어진 이름이 항상 중부 여성 강사라는 이름으로 엑셀이 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좋으냐면은요, 이 안에 이제 샘플 데이터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이 데이터를 열어보면은 이 데이터를 열어보거나 지금은 마우스가 잘 안 보이나요? 자, 다른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 제가 만든 자료 중에 오늘 왜 그러지 컴퓨터가? 여기 보세요. 이렇게 지은이가 이정민 훈장이라고 뜨죠? 마우스 밑에 이렇게 예. 요 위에 거는 뭐라고 되나 볼까요? 207호실 시스템 사양 지은이 서부 유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름이 나타나. 요거는 작성자가 누군지는 모른다고 나오네요. 자, 다른 것도 있어요. 요건 뭘까? 이것도 누가 만들었는지는 말이 안 나오네요. 그렇죠? 자, 요거는 뭐라고? 요것도 말이 없나요? 요것도 말이 없나요? 뭐 등록을 안 해서 그런 건지. 그럼 이 안에 들어가서 열어보면은
만든 사람이 누구다라는 정보가 들어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거는 만든 사람이 영어로 이정민이라고 써 있고요. 어떨 때는 또 이정민 훈장이라고 우리말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게 뭐냐면 사용자 이름을 등록한 거예요. 그래야 내가 다음에 문서를 만들 때 내가 이 문서는 누가 만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여기다 사용자 이름을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테마가 흰색이라고 되는데 보시면 여기가 흰색으로 보이잖아요. 요 위에 메뉴판들이. 이거를 만약에 연한 회색으로 바꿔놓으면 연한 회색. 그래서 확인 누르면 요 위에가 연한 회색으로 변하고요. 그 다음에 연한 회색 말고 어두운 회색으로 바꾸면 여기가 약간 어두운 회색으로 변해요. 근데 자 보시면 여기도 그러네. 여기도 색깔이 좀 변하죠. 그냥 뭐로 바꾸는 게 좋겠다. 그냥 흰색. 그러면 여기 이제 녹색으로 변하면서 여기는 흰색으로 나타나죠. 그렇죠. 그래서 사용하는 화면의 색깔을 약간은 좀 변경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글꼴의 크기가 있어요. 글꼴의 크기. 우리가 한글 2007이나 한글 2010을 실행하면은요, 글꼴의 크기가 10으로 되어 있어요. 10. 엑셀은 11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글자가 좀 크겠죠. 근데 10이다, 11이다는 크기를 의미를 잘 모르실 거예요. 엑셀의 글꼴의 크기가 10이다, 11이다 그러면 11이 얼마나 크기야 라고 모르실 수가 있는데 우리 기본적으로 본문 글씨가 10이에요. 본문 글씨가 10이에요. 11이면 조금 큰 거죠. 이걸 미리수로 말하면 약 0.351mm. 뭐가? 1포인트가 0.351mm 대략. 그러니까 10포인트 같으면 3.51mm. 100포인트 같으면 3.51cm 이렇게 되겠죠. 대략. 왜 대략 저렇게 나오느냐?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라서 그래요. 미국에서 만들어서 그래요. 포인트라는 말이. 예. 그 다음에 파일에 가서 옵션에 가보시면은 자동 고침이라고 하는 걸 한번 찾아볼 거예요. 자동 고침. 여기 보면 언어 교정이라고 있을 거예요. 언어 교정. 언어 교정은 지난 시간에 잠깐 한 것 같은데 뭐 김치찌개, 국기 개양대 뭐 이런 거, 짜깁기 이런 거. 근데 이거를 우리가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KS 마크 같은 거 있죠. KS 마크. 우리가 키보드로 이렇게 입력하는 거죠. 가로 열고, 자, 크게 한번 보여드릴게. 가로 열고 KS 가로 닫고 하고 다음 글자를 쓰기 위해서 스페이스바를 누르거나 그러면 KS 마크로 바뀌어요. 가로 열고 C 가로 닫고 그 다음에 한 칸을 띄거나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그런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옵션에 가서 언어 교정에 가서 자동 고침에 가면 TL 전화기 가로 열고 TL 가로 닫고 하면 전화기 모양이 나오고 이렇게 KS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만들 수가 있어요. 뭐라고 만들면 좋을까요? 희망이라고 잘못돼서 희노애락 그럼 희로애락 뭐 이렇게 흉측하다 그러면 흉측하다 휴게소 휴게실은 휴게실 이렇게 바뀌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넣어볼까요? 제가요 여기다가 비어있는 자리에다가 취소했다가 다시 가시면 빈칸 나옵니다. 그럼 여기다가 예를 들어 이렇게 써볼 거예요. 중부 센터 중부센터. 네, 중부 밑줄센터라고 한번 써볼게요. 중부 밑줄센터. 그리고 결과에다가 서울특별시 중부여성발전센터. 서울특별시 한 칸 띄고 중부여성발전센터라는 이름을 여기가 준말 여기가 본딘말 이런처럼
추가를 하나 해놓는 거예요. 중부 밑줄 센터예요. 아니면 중부 빼기 센터라고 하셔도 상관없겠죠. 본인이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추가를 누르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되고요. 확인.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만약에 중부 밑줄 센터라고 치고 엔터를 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응? 중부 센터라고 나오네. 뭐가 잘못됐나? 아, 뭐가 중복됐나 보다. 잠깐만요. 제가 고쳐볼게요. 파일에 가서 옵션에 가서 언어 교정에 가서 아까 중부라고 있었죠? 네. 중부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붙여야겠네. 중부센터. 아니, 괄호 열고 중부센터라고 해볼까요? 왜냐면 중부센터라는 말은 서부센터, 중부센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괄호 열고 중부센터라고 하면 좀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추가할게요. 괄호 열고 중부센터. 그걸 찾으려면 선생님 쭉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목록 중에서 제가 아까 중부센터라고 했더니 센터라고 엔터를 치거나 그랬더니 그 센터라는 말이 영어로 센터가 바뀌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는 그게 우선적으로 먼저 걸려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바꿔보는 거예요. 준말을 이제 바꾸는 거죠. 자, 그래 놓고 이제 한번 볼게요. 여기다가 제가 가로 열고 중부 센터 가로 닫고 하고 엔터를 탁 치면 원래 글자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는 가게 이름 아니면 내 직함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직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뭐 괄호 열고 직함 괄호 닫고 그러면 나는 뭐 어느 회사 뭐 영업부 부장 아무개 이런 식으로 내 이름 직함을 써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이 완성돼서 나온다는 거죠. 자, 옵션에 가서 언어 교정에 가서 자동 고침에 가서 여기다 괄호 열고 직함 가로 닫고 여기다가 이정민 훈장 여기다 앞에다가 뭐라고 쓸까요? 디지털 서당의 이정민 훈장이라고 직함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등록을 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추가 누르고 확인 누르고 예. 그럼 이제 무슨 일을 하다가 디지털 서당의 이정민 훈장이라고 써도 되는데 가로 열고 직함 가로 닫고 하고 엔터를 치면 쭉 나온다는 거죠. 말을 등록해 놓는 거예요. 말을 등록. 그러니까 편리하게 입력하라고. 편리하게 입력하고.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맞춤법 있잖아요. 맞춤말 표준어들 있잖아요. 그 표준어에 의해서 요런 거 뭐뭐 하기는커녕 뭐뭐 하기는 한 칸 띄고 커녕이라고 쓰는데 사실은 그게 뭐뭐 하기는커녕 하고 붙여 쓰는 건가 봐요. 맞춤법이. 뭐뭐 같은 이런 거 있잖아. 아이 쟤는 뭐 같은 뭐 이렇게 하잖아. 근데 그게 붙여 쓰는 게 아니라 뭐뭐 같은 떨어뜨려 쓰는 건가 봐요. 뭐뭐쯤 이것쯤 근데 그게 뭐뭐 한 칸 띄고 쯤이 아니라 뭐뭐쯤 하고 붙여 쓰는 건가 봐요. 그 다음에 뭐뭐 할수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뭐 할수록 근데 할수록도 뭐뭐 할 한 칸 띄고 수록이 아니라 뭐뭐 할수록 붙여 쓰는 건가 봐요. 그런 이제 맞춤법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이 뭐 때문에 나 오늘 늦었네 이런 거. 근데 뭐뭐 때문에도 이거는 붙여 쓰는 게 아니라 떨어뜨려 쓰는 거라고. 이쪽에 선생님 표준어라고 보면 되겠 오른쪽이 표준어고 예. 왼쪽이 네. 잘못 썼을 때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아까 뭐 직함이라든지 중부센터는 이게 표준말은 아니잖아요. 이거를 내가 임의적으로 만들어 넣을 수는 있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한영 자동고침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한영 자동고침. 이게 체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르고 여기다가 굿모닝이라고 써야 되는데 굿으로 변했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안녕이라고 써야 되는데 안녕을 영문 상태 쓴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알아서 우리말로 바뀌는 거죠. 스페이스바나 엔터를 누르면. 예, 이런 기능이 있어서
글자를 입력하는데 불편함 없게 만드는 거예요. 엑셀에만 있는 건 아니죠. 파워포인트도 있고 아리안 그래도 있고 다 있어요. 이런 거는 알고 계셔야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대문자 키 있잖아요. 캐피탈 키를 누르고 모르고 첫 글자를 대문자로 보통 많이 쓰는데 거꾸로 쓰는 경우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캐피탈 키가 눌러서 이렇게 쓴 거라. 이렇게 그럼 알아서 다음 글자를 쓰기 위해서 스페이스바를 누르거나 그러면 알아서 이 사람이 대소문자를 거꾸로 썼구나 하고 인식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런 기능이 있어서 되게 편리하다.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은 자동으로 바꾸게끔 하는 거고요. 근데 문장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바뀌는 건데요. 요게 잘 안 먹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MS하고 대판 싸웠어요. 그 헬프데스크 있어요. 전화 걸어서 상담하는데 그 헬퍼들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문장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는데 이게 안 되네요. 그랬더니 될 겁니다. 그러더라고. 저는 안 되니까 전화한 거죠. 그럼 해보셨나요? 그랬어요. 제가. 자기는 안 해봤대. 안 해보고 나서 어떻게 된다 안 된다를 말을 하십니까? 그 설명서가 있대요. 전화 받으면 고객님 뭐를 도와드릴까요? 문장의 첫 글자가 대문자로 안 바뀝니다. 그러면 쭉 찾아가지고 설명할게요. 쭉 나와 있는 사용을. 근데 거기 그렇게 쓰여 있더라는 거야. 그 쓰여 있는 건 쓰여 있는 거고 해보셨어야죠 했더니 잠깐만요. 그랬더니 경험 있는 사람을 바꿔주더라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문장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라는데 안 바뀝니다 했더니 예,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다가 우리말이 아니에요. 영어죠. This is a pen. 점. 문장 썼죠? This is a pen. 자, 엔터를 탁 치면 문장의 첫 글자가 대문자로 변했어요? 안 변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느 책 인터넷상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I am 변하죠? I am 하고 썼더니 I가 대문자로 변했잖아요. 얘는 세상에 두 쪽 놔도 변해요. I는 대문자로 쓰는 거잖아요. I는 대문자로 쓰는 거잖아요. 이걸 예로 누가 올려놨더라고.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This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썼잖아.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점 찍었잖아. 한 칸 띄었죠. 다시 써보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바뀌죠. 문장 안에서 문장을 썼을 때 마침표를 찍고 한 칸 띄우고 다른 문장을 쓸 거 아닙니까? 그때 바뀌는 거예요. 처음부터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갖고 전화를 했던 거예요. 모르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처음에는 안 바뀝니다. 마침표 찍고 한 칸 띄우고 써보세요. 그럼 그때 바뀝니다. 화가 더 나는 거야. 그거 왜 이따오로 해놨냐고. 고객님 제가 안 만들었어요. 그렇더라고요. 미국에서 엑셀을 만들어서 우리말화 작업을 우리나라에다 맡긴대요. 우리말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저렇게. 그래 놓고 나서 이제 했는데 말뜻이 잘못된 건지 다 길게 설명을 못하는지 몰라도 저렇게 표현이 된 거죠. 오해하게끔. 저는 오해 소지가 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 문장서부터 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문장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되긴 돼요. 근데 처음에는 안 된다는 거지. 그게 조금 근데 뭐 예외 항목 이런 것도 있네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썬데이, 먼데이 같은 경우는요. 첫 글자가 대문자로 변해요. 요일은. 근데 나 이거 안 할 거거든. 그럼 이거 빼주면 돼요. 내가 요일을 썼을 때 대문자로 쓰면 대문자, 소문자로 쓰면 소문자로 되게끔 내가 입력한 대로 해라. 그럼 이거 해제해 놓으면 되고 아니야 알아서 해주면 좋겠지. 썬데이, 먼데이 같은 거. 그러면 알아서 대문자로 바뀌고 그래요. 예. 요런 게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뭐가 많아요. 그렇죠. 사전도 사전. 네, 커스텀 딕셔너리 이런 사전들이 있는데 이런 사전들이 있어가지고 한국어 사전을 봐야 되겠죠.
영어 사전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랬죠. 그런 것들 언어 교정하는 기능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9쪽 볼게요. 29쪽.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예요. 자, 이제 요거는 빠져나올 겁니다. 화면을 저처럼 크게 작게 하고 싶으시면은요, 컨트롤 키 누르시고, 컨트롤 키는 왼쪽에 있는 것만 작동된다 그랬어요. 누르시고 마우스에 있는 휠을 위로 굴리면 커지고 아래로 내리면 작아져요. 이거는 메뉴판은 그대로 있고 안에 있는 내용만 커 보이고 작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랬더니 어느 센터에서 제가 이렇게 좀 크게 해놓고 갔어요. 아이콘을 이렇게 크게 해놓고 갔더니 컴퓨터가 고장난 줄 알고 해상도를 크게 하면 크기가 작아지잖아요. 상대로. 이상하게 해놓고 바뀌었어.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더니 제가 전 시간에 이렇게 해놓고 갔다고 그러더라고. 그럼 이렇게 내리면 되지. 컨트롤 키 눌러서 이렇게 하면 돼요. 컨트롤 키 눌러서 올리고 내리고 하면 아이콘도 커지고 작아져요. 인터넷상에서 들어가서도 보세요.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휠을 굴리고 내리면 글자가 이렇게 커져요. 근데 인터넷 엉망됐잖아요. 컨트롤 0. 오른쪽 숫자판에는 0 말고 맞나? 그것도 되네. 컨트롤하고 0. 컨트롤하고 0을 누르면 화면에 글자가 이렇게 커졌잖아요. 이렇게 커졌는데 요거 누르면 돼요. 요거 누르면서 원래대로 돌아가라 해도 되는데 이게 요거 눌러도 되고 컨트롤 0 누르면 원래 크기로 돌아가요. 이거는 뭐 크롬 브라우저든 인터넷 익스플로러든 똑같아요. 안 들어가는데 선생님? 네? 컨트롤 키 누르고 0 눌렀어요? 네, 그냥 아라비아 숫자예요, 선생님. 예, 글자가 커졌어요? 예, 커져 있는 상태에서 볼게요. 데이터 입력하는 방법 볼게요. 먼저 글자 입력할게요. 글자. 안녕이라고 쓰면 글자가 되겠죠. 글자는 기본적으로 왼쪽으로 갑니다. 자, 7이라고 써보세요. 7. 오른쪽으로 가네요. 그렇죠? 자, 이번엔 007 쓸 거예요. 007. 엔터를 탁 치면 어떻게 되죠? 7만 남네요. 난 007 이거 쓸 건데 007이라고 써야 되는데 007은 글자의 숫자예요? 숫자죠. 숫자는 기본적으로 유효 숫자만 들어가요. 뒤에 앞에 있는 00은 유효 숫자가 아니라 불필요한 존재죠. 그래서 안 들어가요. 근데 난 쓰고 싶은 거야. 수건 번호가 001234네. 엔터를 치면 앞에 00은 빠지거든요. 그럴 때는 헛다운표. 엔터 왼쪽에 쌍따옴표 말고 헛다운표 있죠? 헛다운표를 쓰고 007. 그럼 007이라고 들어가요. 근데 왼쪽으로 들어갔죠? 네. 글자가 된 거예요. 그러나 얘는 계산은 돼요. 더하고 빼고는 돼요. 예. 저게 아무리 글자지만 숫자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007 빵 이거는 글자니까 더할 수고 뺄 수는 없어요. 이거는 더하거나 뺄 수는 없는데 어라? 너 숫자처럼 보이는 앤데 왜 앞에 와 있니? 제가 왼쪽으로 가세요라는 얘기를 안 했잖아요.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갑니다만 원래 왼쪽으로 가 있던 애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어쭈? 너 수상한데?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요 옆에 요런 게 생깁니다. 요런 걸 눌러가지고 걱정하지 마.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마. 그러면 사라져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요게 숫자인데 글자처럼 글자 행세를 하고 있거든. 그런 뜻이에요. 참 배려심이 높은 것 같아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한편으로 보면은 여러 데이터가 있는데 내가 의도적으로 입력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얘는 순수한 글자입니다. 문자라고 하죠. 그런 거. 자,
글자는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쓰는 글자가 다 글자예요. 숫자랑 글자가 섞이면 글자가 돼요. 자, 숫자를 한번 써볼게요. 숫자는 0, 1, 2, 3, 4, 5, 6, 7, 8, 9를 이용해서 쓰시면 숫자가 돼요. 플러스하고 숫자를 써도 숫자고요.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써도 숫자가 돼요. 근데 플러스라는 기호를 쓰고 숫자를 쓰면은 플러스 기호가 안 나타나고요. 마이너스를 쓰고 숫자를 쓰면 마이너스 값이 떠요. 그렇죠? 플러스 표시해주고 싶은데 예? 어떻게? 표시해주고 아, 플러스 기호를 굳이 하고 싶다. 그럼 얘를 꾸며야죠. 꾸미는 기능은 있어요. 네, 꾸미는 기능은 좀 이따가 살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숫자는 어느 정도까지 입력이 가능하냐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예를 들어서 는은 명령이에요. 명령. 그래서 숫자를 막 쓰고요. 이렇게 숫자를 쓰고 곱하기 막 명령을 걸면 엄청나게 큰 숫자를 곱하잖아요. 1.1949 곱하기 10의 17승. 대략 1.19 곱하기 10의 17승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는 얘를 딱 집어넣을까 이렇게 10의 42승. 이것도 또 곱해볼까? 곱해볼까 이렇게 곱하면 53승까지 나왔네요. 그렇죠? 4.13 곱하기 10의 53승까지 나왔어요. 그럼 막 숫자를 막 더 쓰면 어떻게 될까요? 정밀하진 않지만 역 곱하기 10의 87승까지는 갔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크게 씁니다. 근데 오차가 생기죠. 자, 한번 보세요. 여기다가 1, 2, 3, 4, 5, 6, 7, 8, 9, 0 20자리 써보세요. 20자리 써보세요. 이렇게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해서 20자리 써보세요. 왼살을 탁 쳐보세요. 어떻게 되나. 써보셨어요? 그때 여기는 이상한 답이 보이는데 저 위를 보셔야 돼요. 위. 아까 분명히 제가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이라고 썼잖아요. 근데 1, 2, 3, 4, 5까지만 나왔잖아. 15자리까지만 나왔잖아. 엑셀은 15자리까지만 정확하게 나와요. 15자리가 넘어가면 오차가 생겨요. 저는 왜 그 위에 탭에 저렇게 안 나오는데. 자, 보시면 15자리까지만 보이는 게 나타나죠. 그렇죠? 그럼 15자리가 넘어가는 숫자는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숫자가 정밀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15자리 숫자면 얼마예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999조, 9999억, 9999만, 9999. 그럼 여러분 1년 동안, 아니 여러분 평생, 여러분 가정에서 200년 동안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9조? 한 100억? 동안? 100조 들어가 100조 벌 수 있어요? 200년 동안? 여러분 가정에서 200년 동안 사기를 치던 최 누구처럼 그렇게 하던 삼성을 막 뒤흔들어 가지고 999조를 벌 수 있을까? 개인이? 그렇죠. 아, 우리나라 1년 예산은 몇백 조가 되죠. 그러면 그거는 엑셀로 안 하지. 우리나라 예산 관리는 엑셀로 안 할 테지. 다른 거로 하겠지. 그러나 우리 가정은 어떨까? 제가 1년에 1억을 번다고 생각해 보세요. 1억. 그럼 100년 동안 벌면 100억밖에 못 벌잖아요. 저희 집 4명인데 그럼 400억밖에 못 벌잖아. 그럼 400억을 뻥튀기 해도 400조가 될까? 그러니까 엑셀이면 다 계산해요. 그러니까 15자리 숫자라는 개념이 오차가 발생한 건 분명히 맞지만 우리가 엑셀을 사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숫자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이 엑셀은 과학 계산을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달나라까지 거리를 어쩌고 저쩌고 이거 계산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숫자 중에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결과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도 10의 19승하고 뭐가 나타났어요. 이걸 지수 형태라 그래. 지수. 10의 몇 승입니까? 라고 표현되는 걸 지수 형태라 그래요. 그 다음에 소수점도 나올 수 있죠. 점. 그리고 요런 숫자를 이렇게 쉼표 사이를 찍어주면은 쉼표. 여기 쉼표 보이세요? 쉼표? 이 쉼표를 딱 클릭하시면은 숫자가 이렇게 쉼표로 나타나요. 이렇게. 이 큰 숫자. 다 나와. 쉼표를 찍으니까 다 나와. 근데 얘도 오차가 생겼죠? 아까 어마무시하게 막 곱했잖아, 이렇게. 근데 15자리까지는 보이고 나머지는 다 0으로 메꿔줘요. 오차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자, 요거 생각해 보세요. 다 보이긴 보이는데 천 단위마다 세 자리마다 쉼표를 찍어주니까 1000, 100만 하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쉽게 하는 거. 쉼표도 하나의 숫자에 소속된 기호예요. 근데 이건 안 되죠. 이런 숫자는 없죠. 1, 2000 그럼 이건 숫자인데 1, 2 그럼 뭐가 돼요? 그냥 넌 글자. 숫자로 안 보이거든 쟤는. 컴마라는 규정이 있는데 천 단위마다 구분 기호 찍어주는 컴마 기호가 있는데 걔를 농단을 부렸어 저렇게. 쟤는 숫자가 아니야. 쟤는 퇴출당하는 거야. 글자로. 숫자가 아니면 다 글자로 가는 거예요. 네? 6, 7, 8, 9 했는데 저렇게 5 땡겨로 바뀌는 게 되게 자, 그 다음에 날짜가 있어요. 날짜 쓰는 방법을 잘 하셔야 돼요. 자, 날짜는 예를 들어서 1 빼기 14 1 빼기 14라고 쓰면 뭐가 될까요? 여기 1 빼기 14 1월 14 이렇게 나와요. 1 슬래시 14라고 써도 1월 14일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1월 14일이라고 나와요. 그럼 몇 년도? 연도는 없잖아요. 가서 보시면 올해 연도예요. 올해 연도. 그러면 작년도 1월 14일은 어떻게 입력할까요? 2017년 1월 14일 2016년 1월 14일 이렇게 쓰셔야 돼. 작년도 거 같은 경우는 올해 연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모양새가 다르네요. 그렇더라고. 얘는 연월일로 나왔고 얘는 월일로 나왔는데 여기는 대시로 표현됐고 여기는 우리말로 월일을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꾸미기 나름이에요. 날짜는 날짜인데 자 특히 2017년 1월 14일 쓰면 얘도 이렇게 나와요. 요거랑 요 위에 거랑 같은 거예요. 사실은 같은 건데 보여지기가 달리 보여주는 것 뿐이지. 요거를 꾸며주면 돼요. 꾸미는 건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이제 꾸미는 거 배우시면 다 하실 수 있어요. 자, 꾸미는 건 요렇게 합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 해당 항목을 꾸미고 싶어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거죠. 글꼴을 바꿔라, 크기를 바꿔라, 색깔을 바꿔라, 뭐 진하게 해라, 아니면 기울어뜨려라, 밑줄 쳐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걸 우리는 꾸미는 기능이라 그래. 서식 지정이라고 하는데 뭐 오른쪽 맞춤을 해라, 왼쪽 맞춤을 해라 그것도 가능해요. 그런데 이걸 본질적으로 꾸미는 거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 그럼 여기에 셀 서식 기능이 이제 나타나는데 바로 안 나타나고요. 좀 꿈뻑거려요. 엑셀을 실행하면 모든 엑셀에 있는 기능이 다 나오는 게 아니라 기본 기능만 먼저 착 작동이 돼요. 그러다가 얘는 셀 서식 명령을 걸면 그때 비로소 다시 나타나요. 그런데 이제 한번 나타나고 나면은 오른쪽 눌러 다시 셀 서식을 가면 바로 나타나죠. 이제 실행이 된 거니까 한 번은. 자, 여기 보면 사용자 지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위에 올라가시면 요런 거 있어요. 연월일. 셀 서식에 가시면 여기 사용자 지정에 요런 거 있어요. 요런 거.
이런 거 보이세요? 이런 거요? YYY 뭐 이런 거 보이세요? 연어릴 우리말로 한자로 이런 연어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YYY라는 글자가 있고 MM이라는 글자가 있고 DD라는 글자가 있잖아요. 영어로. 이게 코드예요. 코드. Y는 이어. 연도를 영어로 이어라고 하잖아요. 몇 년 하는 거. 그거를 네 자리로 출력하고 그거를 우리말로 년, 월, 일로 넣어줘라. 사이사이를. 뭐 아니면 한자로 바꿔라. 아니면 연어리를 어떻게? 슬래시로 출력해라. 슬래시로. 그러면 이렇게 슬래시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사용자 지정에 가서 나는 대시로 나오게끔 하고 싶어. 대시. 그럼 대시가 나오게도 되고요. 충분히 만들 수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이게 날짜예요. 시간은 날짜는 년, 월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년, 월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월 5일이라고 쓰면은 몇 년도 5월 5일이냐 물어보겠죠. 그러면 자동으로 올해 년도 5월 5일이에요. 연도를 생략하고 쓰면은 올해 년도고 앞에다가 연도를 써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연도를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엑셀에서는 는이라고 쓰고 5 빼기 5라고 쓰면 이건 5에서 5를 뺀 거니까 0이라고 나오겠죠. 그러나 5 빼기 5라고만 쓰면은 이거는 5월 5일이다 라는 뜻이에요. 5월 5일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 다음에 시간은 시, 분, 초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시분, 초로. 몇 시, 몇 분, 몇 초잖아요. 시간은. 근데 초를 생략할 수는 있어요. 지금 7시 37분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초는 00초가 되는 거예요. 자, 7시 콜론 36분 이런 식으로 7시 콜론 37분 이렇게 쓰면은 7시 37분이란데 사실은 여기 뒤에다가 00하고 초를 써야 되는데 초는 생략할 수 있다. 초는 생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엔터를 탁 치면 예. 오른쪽으로 갔죠? 날짜도 오른쪽으로 갔잖아요. 날짜도.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과 날짜는 오른쪽으로 가는 이유가 숫자처럼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기호. 키보드에 없는 기호는 어떻게 입력할 거냐. 아까 가로 열고 KS 가로 닫고 했더니 KS 마크가 찍혔어요. 이건 자동 고침에 있는 기능이라서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전화기 모양을 넣고 싶어요. 하트 모양, 클로바, 뭐 손으로 이렇게 가리키는 방향 같은 거 그런 걸 입력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미음자 눌렀다 띄고 미음자 우리말로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근데 한자키를 누르면은요 밑으로 한 9개가 표시가 되죠. 그때 요거 어딘지 아시겠어요? 요거요? 화살표 2개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거 눌러주면 이렇게 쫙 펼쳐져요. 이때 탭키 눌러도 얘가 왔다리 갔다리 돼요. 탭키. 요거를 오므라뜨리고 펼치는 기능이 마우스로 클릭해도 되지만 탭키를 누르시면 펼쳐지고 오므라들고 그래요. 탭키. 그래서 여기에 뭐 손가락 표시라든지 아니면 전화기 모양이라든지 또는 당구장 마크라든지 뭐 이런 걸 입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고 이렇게 보시면 특수한 기호들이 키보드에 없는 기호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룰루랄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기호들. 그럼 미음자만 있는 거냐? 아니에요. 미음자만 있는 건 아니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해서 히읗까지 그리고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그 중에 하나를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면 이렇게 러시아 글자 같은 것도 이게 러시아 글자 맞죠? 네,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래요. 근데 쌍지읒, 쌍시읒은 안 돼요.
쌍지읒은 안 돼요. 그러니까 기역에서 히읗까지 14개 하고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해서 18개 중에 하나를 썼다가 그 다음에 하시면 돼요. 그러면 기역자 눌렀다 띄면 무슨 글자가 나오고 뭐 미음자 눌렀다 띄면 무슨 글자가 나오는지를 대략은 아셔야 돼요. 근데 그런 문자표를 따로 출력해서 보여주는 책도 있는데 우리 책에는 그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쉬는 시간에 이제 질문이 나온 게 어떨 때는 계산이 되고 어떨 때는 계산이 안 돼요 라고 하는데 이렇게 어거지로 숫자처럼 만들었잖아요. 글자인데 숫자처럼 보이죠? 더할 수는 있어요. 더해라 그러면 57이 돼요. 그런데 함수를 이용해서 더하라 그러면 글자는 제외시키고 숫자만 더해요. 숫자만 더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시간도 7시간 9분 일했어요. 10시간 20분 일했어요. 해서 더하라 그랬더니 뭐 썸을 쓰던 더하라고 하든 간에 17시간 29분 일했어요 라고 나와요. 근데 여기다 숫자를 더했더니 숫자를 더해서 숫자를 근데 숫자가 안 맞아요. 답이 안 맞아. 근데 왜 그러냐면 날짜는 숫자 1이 뭐냐면 하루예요. 하루. 그러니까 24시간이 1이에요. 그럼 0.5는 뭐가 되죠? 12시간이에요. 그럼 6시간 일했으면 0.25예요. 0.25.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5를 더하는 게 아니라 0.25를 더하라 그러면 6시간은 더해줘요. 6시간은 더해줘요. 하루가 1이에요. 1. 그리고 하루는 24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숫자 1이라는 의미는 뭐다? 24시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날짜하고 시간하고 숫자하고 계산은 되는데 개념을 좀 알고 계시면 그 차이를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거죠. 뒤에 자세히 또 나올 테니까 한번 다시 설명드릴 거고요. 한자는 이렇게 씁니다. 일단 우리말로 먼저 쓰셔야 돼요. 우리말로 쓰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한자 키를 누르면 한자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잘 보셔야 되는 게 처음에 한자를 썼잖아요. 그리고 한자 키를 누르면 요거 한자는 엑셀에서 제공하는 한자가 아니라 윈도우가 제공하는 한자예요. 윈도우가. 그런데 얘를 건들지 않고 뒤를 클릭해 버려요. 이렇게. 그럼 커서가 뒤로 갔잖아요. 커서가 뒤로 간 상태에서 한자 키를 누르면 이때는 엑셀 한자가 나와요. 한자가 서로 달라요. 그리고 이게 무슨 홍인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요거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아, 큰물 홍이구나. 이거는 깊은 홍이구나. 요거는 무지개 홍이구나. 이런 뜻이에요. 클릭하시고 한자키를 누르시면 여기 한자 사전을 누르면 화토불 홍 뭐 이렇게 나오나 봐요. 그런데 여기 보면 검정색 한자, 파란색 한자, 약간 붉은색 계열의 한자 이렇게 한자가 색깔별로 나와요. 예. 그렇죠. 한자가 색깔별로 나와요. 요 검정색 한자는 뭐냐면 기본 한자. 옛날 문교부 지정 한자라고 하는 거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는 기본 한자.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다음에 파란색은 이제 확장 한자라 그래서 일단 교육부에서 지정한 기본 한자가 있어요. 뭐 1200자 이렇게 한자가 있는데 그걸 벗어난 한자예요. 그리고 여기 약간 붉은색 계열로 나온 한자는 이제 일반적인 한자는 아니고 중국어에서 파생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 좀 세밀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런 한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뒤에 있는 한자는 우리가 조금 생소한 한자가 많으실 거예요. 몰라요. 한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겠지. 저번에 뭐 우리말 겨루기 코너에 보니까 직업군인을 오래 하시다가 한자 서당 운영 한자 강의 하시는 분이 나오셔서 우리말 겨루기를 하시더라고요. 중간에 이제 봤는데 한자에 관한 거는 뭐 다 맞추더라고. 한자가 나온 거는 사자성어에 관련된 거 뭐 이런 거. 근데 그런 분들은 이 한자를 잘 아시겠지만 저는 몇 개 없네요. 아는 게
뭐 홍길동 할 때 홍 이것밖에 모르겠는데 남들이 그래요. 이건 홍길동 홍이래. 홍길동 홍. 예. 홍시성을 가진 사람 다 홍을 요걸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홍길동 홍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 이건 뭘까? 큰 기러기 홍. 아, 기러기. 조류독감 때문에 새들 이름 쓰기가 싫어.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죠. 대한민국이라고 쓰고 국자가 껌뻑껌뻑거릴 때 한자키를 누르면 윈도우 한자가 나오지만 뒤에 가서 한자키를 누르면 이렇게 한꺼번에 단어도 변환되고요. 이렇게 다 나오더라 이거지. 그게 이제 엑셀에 있는 기능들이에요. 자, 우리 책에 30쪽을 보면은 글자가 너무 작아요. 거기다 길벗 출판사를 입력해보고 엔터를 치고 이것 빨먹었다. 글자를 두 줄을 쓸 때 이렇게 우리 집 엔터 치니까 내려가잖아요. 우리 집 두 줄 들어갔죠? 두 줄 들어갔잖아요. 두 줄. 이걸 어떻게 입력할 거냐 하는 거죠.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글자를 쓰는 거예요. 안녕이라고 쓰고 엔터를 치면 다음 셀로 내려가니까 안 되잖아요. Alt 엔터. Alt 엔터를 치면 커서가 내려가요. 밑으로요. 여기다가 반가워요 하고 이제 엔터를 치면 두 줄이 들어가요. 두 줄. 안 돼요? 네? 우리 엔터 누른다 그러잖아요. 엔터요. 엔터가 줄바꾸기예요? 엔터. 줄바꾸기가 아니에요. 문단 바꾸기예요. 본래 뜻이. 그 다음에 Alt하고 엔터를 눌러야 줄바꾸기가 돼요. Alt키 누르고 엔터를 누르면 이게 줄바꾸기예요. 아래 한글도 달라요. 아래 한글에도 달리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메모장 같은 경우는요, Alt 엔터 눌러도 안 움직여요. 메모장은 기능이 없어요. 그냥 글 쓰고 엔터 쳐야 줄이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 사실은 줄 바뀌는 게 아니라 문단 바꾸는 거예요. 문단. 문단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의 흐름이 문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기를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 이게 문단이에요. 이게 문단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문단이에요. 서로 문단이 달라요. 그렇죠? 문단이 달라요. 자, 우리가 인터넷상에 들어가서 제가 뉴스를 한번 잠깐 볼게요. 뉴스. 네이버에 가서 네이버 말고 줌 가볼게요. 줌에 뉴스가 잘 나오니까. 자, 이런 거 있어요. 아무거나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이게 문단이에요. 이게 하나의 문단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문단이에요. 그러니까 문단과 문단이 좀 떨어져 있죠. 이렇게요. 홈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좀 떨어뜨리게 보여요. 그럼 요거는 뭘까요? 얘가 문단이에요. 요거 문단이 달라요. 얘랑 서로 문단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문단하고 줄 바꾸는 거하고 좀 달라요. 개념이. 그런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냥 엔터 치면 줄이 바뀌더라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엑셀은 엔터를 치면 줄이 바뀌는 게 아니라 사실은 문단이 바뀌면서 셀이 내려가요. 근데 요 사이에다가 Alt 엔터를 치면 빈 줄만 들어가는 거죠. 줄만. 그런 것들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책에 30페이지 보면 두 번째 글자를 입력하고 나서 Alt 엔터를 눌러주세요.
그럼 줄이 바뀝니다. 줄 바꿈을 합니다 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줄을 바꾸고 나서 글자를 쓰고 엔터를 누릅니다 라고 됐죠. 엔터. 그럼 엔터를 누르면 컴퓨터는 뭐라고 하냐면, 누군가가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했구나, 명령을 전달했구나 라고 인식해요. 엔터라는 개념은요, 엔터는 뭐냐면 어느 항목을, 어떤 것을 실행해라,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이런 뜻이에요. 엔터는요. 줄을 바꿔라는 의미도 있지만, 자 보세요. 제가 여기 있는 컴퓨터 창에 가서 키보드를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얘를 엔터를 탁 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이런 거예요. 자, 얘를 엔터를 치면 어떻게 될까요? 연습, 여기 밑에 뭐가 있다? 파워포인트네, 그렇죠? 얘를 엔터를 치면 얘를 그렇게 해라, 실행해라, 이런 뜻이에요. 더블 클릭과 똑같습니다.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는 것처럼, 예, 엔터를 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이 폴더들은 엔터를 치면 열리죠. 그렇게 해라, 이런 뜻이에요. 엔터의 개념이. 그런데 우리는 처음에 마우스가 없던 시절엔 다 키보드로 다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우스가 등장하니까 키보드랑 사이가 멀어졌어요. 남인 것 마냥. 왠지 걔가 싫고, 오로지 글자 쓸 때만 마우스를 쓰고, 모든 작업은 키보드로 안 하고 마우스만 갖고 노는 거죠. 그래서 둘 사이가 싸워요. 저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다? 사이를 좋게 만들어줘야 돼. 어떻게 만들어주면 돼요? 마우스 사용을 많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우스가, 키보드를 많이 사용해서 키보드 사용법이 늘어나면 좋은 거예요. 그래야 실력이 늘지.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아까 그 키보드 특수문자 입력할 때 우리가 미음자 눌렀다 띄고, 또는 뭐 이렇게 리을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면 이런 기호들이 나와. 단위들이. 뭐 킬로리터, 뭐 화폐 단위, 이런 거 있죠. 마이크로리터, 미리리터, 데시리터, 뭐 이런 거 있죠. 킬로리터, 메가오hm, 뭐 이런 거 있죠. 이건 뭐야? 뭐 기가헤르츠, 메가헤르츠, 킬로헤르츠, 테라헤르츠, 이런 것들이 보이네. 이런 기호들이 보이는데,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삽입에 가서 삽입 기호를 입력하시면 돼요. 기호. 그러면 아까 우리 미음자 눌렀던 거 없는 특이한 것들이 무진장 많이 나와요. 웃는 얼굴, 환한 얼굴, 폭탄, 뭐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요. 책 펼쳐놓은 거, 가위 모양, 종 치는 거, 종 모양, 비행기 모양, 이런 것들, 네, 십자가, 뭐 이런 것도, 뭐 눈 모양, 이런 것들도 다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기 위에 보시면 윙딩스라는 글꼴에는 그런 게 보이고, 웹딩스에는 또 다른 기호들이 있어요. 이렇게 달력 기호 같은 거. 그 다음에 윙딩스 2에도 있어요. 윙딩스 2, 윙딩스 3, 윙딩스 3에도 이런 화살표 같은 기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셔야 돼. 세상에 기호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를 내가 다 일일이 외울 수는 없지만, 대략 우리나라에서는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를 누르면 웬만하면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요 기호 눌러서 해야 된다 하는 거. 자, 32쪽에 숫자, 날짜, 시간. 근데 날짜와 시간을 같이 입력할 수 있어요. 이렇게 2017년 1월 14일 한 칸 띄우고 8시 12분 이렇게 한 칸 띄어야 돼요. 한 칸 띄어야 돼. 그 엔터를 딱 치면 이렇게 시간, 날짜와 시간이 한 칸 떨어져서 들어가요. 근데 귀찮잖아요. 내가 매일 매번 입력하려니까.
그래서 입력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컨트롤 키 누르고 콜론, 세미콜론. 세미콜론 뭔지 아시죠? 엔터 왼쪽에 보면 L자 오른쪽에 세미콜론이 있어요. 점, 쉼표 생긴 거 위아래. 컨트롤 세미콜론 누르면 이렇게 지금 날짜가 들어가고요. 오늘. 지금 날짜. 그리고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이제 콜론. 그러면 지금 시간이 들어가요. 지금 시간. 컴퓨터에서 지정한 지금 시간. 근데 어제 날짜 입력하려면 내가 일일이 넣어야 되겠고, 미래 시간 입력하려면, 과거 시간 입력하려면 직접 입력해야 되지만, 지금 날짜와 지금 시간을 입력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뭐를 한다? 세미콜론.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키 누르고 쉬프트 키 누르고 콜론이에요. 콜론을 누르니까 쉬프트 키를 눌러야 되겠죠. 그렇죠? 예. 컨트롤 콜론 누르면 시간이 나와요. 시간. 예. 그러니까 컨트롤 세미콜론 한 칸 띄고 컨트롤 콜론 그러면 날짜와 시간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함수로 사용할 수 있어요. 함수. 자, 이거를 내일 열어보면 어떻게 돼요? 이걸 저장해 놨다가 내일 열어보면 요 시간 요 날짜로 나와요. 이 시점을 저장해 놓은 거니까. 근데 함수에는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는 today 대문자로 써드린 이유는 보시기 편하라고 한 거고요. 소문자로 써도 대문자로 변합니다. 는 today 괄호 열고 닫고 라고 엔터를 치면 날짜가 들어가는데 날짜 아까는 컨트롤 콜론 눌러가지고 세미콜론 눌러서 날짜가 그냥 자동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 날짜는 내일 열어봐도 요 날짜고 내년에 열어봐도 요 날짜예요. 근데 today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입력을 한 거는 컴퓨터상에 지정한 날짜가 나와라 하는 거예요. 근데 내일 열어보면 내일 날짜가 바뀌잖아요. 그럼 바뀐 날짜로 나와요. 한 달 후에 열어보면 한 달 후의 날짜로 나와요. 자, 는 today라는 함수예요. 는 today라는 함수인데 이 함수는 뭐라고요? 시스템의 날짜를 입력하는 건데 자동 변동이 돼요. 자동 변경이 됩니다. 는 today 괄호 열고 닫고 본래 괄호 안에다 뭐를 써주는 게 엑셀에서 기본적인 형식인데 얘는 안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는 now 는 괄호 열고 닫고 라고 엔터를 치면은 날짜와 시간이 같이 들어가요. 는 now 이거는 시스템의 날짜 시간을 넣어주는 건데 얘도 자동 변경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입력, now나 today로 입력한 내용을 저장했다가 다음 열어보면 어떻게 된다? 그 날짜로, 그 시간으로 변해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회사에 입사를 해서 근속기간이 며칠인지를 확인하려면 오늘 날짜에서 입사한 날짜를 계산해 줘야 되잖아요. 2017년 1월 14일이 아니라 오늘 날짜. 내일 열어보면 2014년 1월 14일이 아니라 내일 날짜. 내년에 열어보면 내년 그 날짜를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얘는 자동으로 날짜가 변하거든. 컴퓨터상에 있는 날짜로.
지금 컴퓨터상에는 날짜가 밑에 있지 않습니까?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요 날짜를 기준으로 알아서 바뀌어요. 그리고 나이를 계산하거나 나이 이런 걸 계산할 때 이 함수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저희 애들도 유치원 다닐 때 그런 거 있었어요. 이번 달 생일인 어린이. 그래서 학부모한테 가정통신문이 와요. 이번 달 생일이니까 뭐 꽃갈 모자 쓰고 사진 찍을 거예요 라고. 그래서 며칠 날 생일 파티 할 거니까 예쁘게 입혀서 보내주세요 라고 이렇게 가정통신문이 와요. 그러면 우리 애가 몇 월 달이 생일인지를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알까요? 신상기록 카드 보고 적는 거예요. 아 얘는 3월달, 아 얘는 5월달. 그걸 날짜별로 기록을 할지, 이름 순으로 정리할지, 아니면 유치원에 입학한 날짜를 기준으로 정리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입학 원서에 보면 날짜가 있잖아요. 그 날짜를 보고 아 얘는 3월에 입학해 3월생이구나, 얘는 7월생이구나. 그 뭐 7월달에 생일인 사람들은 따로 추려가지고 7월달 초에 학부모한테 가정통신문을 보내겠죠. 7월 15일 날 파티할 거예요. 예쁘게 입혀주세요. 이렇게. 근데 엑셀로 하면 되게 쉽죠. 이번 달이 생일인지 아닌지 금방 나와요. 되게 편해요. 나이 계산하는 거 금방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하시기 위해서는 저 함수. now 함수는 잘 안 쓰는데요. now 함수는 날짜, 시간 때문에 시간. today는 년월일만 들어가요. 년월일만. 근데 now는 년월일 10분초까지 들어가요. 그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아까 한자 입력하는 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34쪽에 보시면 수식 입력이 있어요. 수식 입력. 자, 책에 보면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다 비어있는 데다 클릭하시고요. 기호. 삽입에 가면 기호라고 있죠. 끝에요. 그리고 수식. 수식. 기호 말고 수식이라고 있잖아요. 그럼 클릭해 보시면 괜히 열었다. 머리가 아프네. 테일러 삼각함수 괜히 열은 것 같지 않아요? 그쵸? 열었으니 한번 보고는 가야지 뭐. 이거 원의 면적.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들어가네. 원의 면적이 들어갔어. 원의 면적. 선생님 삽입에서 위에 여기 수식을 라는 말씀. 삽입에 가셔서 기호에 가면 수식이라고 있는데 그 수식에 가면 원의 면적을 입력하는 공식, 이항정리 입력하는 공식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클릭하는 순간 그게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간다고. 이게 무슨 뜻이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입력할 줄 알아야 되잖아. 내가 수학 선생님이라면 오늘 수학 문제를 낼 건데 그 전에 이항정리라고 하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뭐라고 꿍얼꿍얼 써야 됐잖아요. 이거를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복사해서 주는 게 아니라 컴퓨터로 작업을 해서 인쇄해서 줘야 되잖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렇게 기호를 입력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요게 원의 면적 구하는 거라 그랬죠? 자, 원의 면적을 구하라. 이때 여기에 R은 뭐예요? R? 반지름이죠. 반지름을 입력하세요. 입력이라고 쓸게요. 여기다가 5. 반지름이 5cm라고 쓸 거예요. 5. 그럼 여기에 원의 면적은 원적이 나와야죠. 그렇죠? 원의 면적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는 원의 면적 어떻게 구하라고요? 파이 3.14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이죠?
공식이 그렇잖아. 너무 어렵나요? 자, 3.14라고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수학 시간에 3.14라고 썼지만 엑셀에서는 파이 이렇게 하면 원주율이에요. 3.141592 뭐뭐뭐뭐뭐뭐뭐 쭉 나가는 그 원주율, 그걸 파이라는 함수를 써요. 곱하기 요거 제곱 이렇게 쓰는 거예요. 뭐 제곱이니까 곱하기 해도 되죠? 두 번 곱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곱하기 2가 아니라 제곱. 자, 5 곱하기 3.14 이거잖아요. 이게 면적이에요. 원의 면적. 자, 그러면 원의 둘레는 어떻게 되겠죠? 는 파이 곱하기 요놈 곱하기 2죠. 지름 곱하기 3.14니까 원의 둘레는 얘가 이제 원의 둘레고 이건 면적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원의 면적이고 원의 둘레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곱해라, 뭐 거듭 제곱해라 이런 기호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파이라는 말, 파이 3.14라고 하는 파이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는 건데, 과거에 여기다 3.14라고 이렇게 곱했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곱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파이라는 함수를 써준다. 그러니까 내가 3.14를 외울 필요가 없다. 원주율이라는 명령만 알면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몇 시 몇 분 몇 초지? 오늘 몇 년 몇 월 며칠이지? 몰라도 상관없다. 함수로 나온다. 함수로 나온다. 예를 들면 여기 생년월일을 제가 넣어볼 거예요. 생년월일. 예를 들어서 2000년 5월 5일 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이를 계산해 봐야죠. 나이 계산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몇 살이에요, 얘가? 얘 맞죠? 아직은. 그러면 현재는 2017년 1월 14일이니까 2017에서 2000을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는 months가 이어가 뭐냐면 연도를 계산하는 거예요. 올해 연도에서 저 사람 생년월일의 연도를 빼주면 되죠. 자, 올해 연도에서 생일의 연도를 빼면 연도의 생일의 연도를 빼면 그게 연도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다. 연도에. 예. 그러면 나이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는 이어 올해 연도가 뭐라고요? 투데이가 올해예요. 올해. 지금 날짜잖아요. 그 날짜, 오늘 날짜의 연도. 그럼 뭐가 나온다? 2017이고요. 빼기 요거. 이 사람 생년월일이 요거잖아요. 그렇죠? 요 생년월일의 연도를 빼면 2000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2017에서 2000을 빼니까 17살. 이상하게 나왔네. 이때 요거를 꾸며주면 돼. 날짜에서 날짜를 빼면 날짜로 보여요. 근데 1900년 1월 17일이라고 나와 있죠? 요거를 이제 숫자로 바꾸면 돼요. 요건 아직 안 배웠지만 숫자로 바꾸면 이 사람이 17살이구나 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1988년 5월 5일 날 태어난 사람은 29살이에요. 계산이 되거든. 만으로 몇 살이다라는 아니고 한 연도에서 연도를 빼는 거니까. 나이도 계산할 수가 있고요. 정확한 거는 이렇게 빼면 안 돼. 만 나이로 빼야지. 만 나이로. 만으로 정확히 이 사람은 29세가 아니죠.
29세 맞나? 28세인가? 정확한 계산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이게 정확한 나이를 계산하는 함수예요. 근데 이거는 이 함수 목록에 안 나와서 외워서 써야 되는 불편함은 있는데, 예, 요게 만 28세 이 사람은 만 28세. 그냥 우리나라에 29세지만 만으로 28세. 정확히 28세가 돼요. 그걸 계산하는 함수예요. 선생님, 이렇게 연산하는 이런 투데이나 이월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잘 모르잖아요. 예, 이제 이거를 제가 아직 설명을 안 드렸잖아요.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함수가 나올 거예요. 근데 함수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fx를 누르시면 함수가 쫙 쏟아져요. 여기에는 재무 함수, 뭐 날짜 함수, 뭐 수학 함수, 통계 함수, 무슨 함수들이 다 있어요. 이 안에 어마어마한 함수들이 나와요. 한 400여 개까지 나올 거예요. 근데 이 함수 다 모르고도 살아요. 그냥 합계 구하고 평균 구하고 개수 구하고 뭐 최대값 최소값 구하고 그러다 보면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찾아보게 되겠죠. 아직은 제가 이제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한테는 아직 말씀 안 드린 뭐 이어 함수, 투데이 함수 이런 얘기를 하고 데이트 디퍼런스 함수를 얘기했지만 하나하나 다 배우실 거예요. 근데 함수를 모르면 안 돼요. 함수를 모르면 안 돼요. 사실은 함수는 기능이에요. 기능. 여러분이 밥을 한다는 거는 뭐예요? 밥을 가열을 해서 막 끓어 넘칠 때 뜸을 들여야 되잖아요. 뜸 들이고 밥이 다 되고 나면 보온을 하지 않습니까? 밥 한 거 그대로 두면 식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압력밥솥, 전기 압력밥솥 이런 거 쓰잖아요. 그러면 쌀하고 물러주면은 얘가 밥도 하고 뜸도 들이고 밥 다 했다고 얘기하고 보온까지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런 압력밥솥, 전기 밥솥을 안 쓰고 그냥 냄비로 밥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마솥에다 밥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장작 떼야죠. 막 가마솥 끓어 넘치는 것 같으면 불 조절해서 뜸 들여야죠. 그 다음에 밥을 거기다 계속 보관해 둘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데서 퍼다 보관해 둬야죠. 귀찮지 않습니까? 근데 전기 압력밥솥 쓰면 어때요? 편리하죠. 그게 기능이에요. 그게 함수예요. 함수를 모르시면 되게 힘들어요. 여기서 부산까지 가는데 걸어가야 돼. 근데 자동차가 있으면, 비행기가 있으면, 기차가 있으면 어때요? 편리하게 가는 거죠. 그게 기능이에요. 자동차 기능, 비행기 기능, 기차 기능이에요. 우리는 오로지 걷는 기능 외에는 없어요. 근데 엑셀은 걸어서 처리할 수가 없어요. 어떨 땐 뛰어가기도 해야 되고 차도 타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실 거예요. 자, 오늘은 34쪽까지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35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하나하나씩 우리가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 책에는 지금 뭐가 나와 있냐면 계산하고 이런 것보다도 엑셀로 데이터를 입력하고 나서 멋있게 꾸미는 과정이 앞에 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으로 가시면 이제 꾸미는 거. 아까 제가 날짜를 YYY 뭐 연월일 뭐 쓰는 거 있었잖아요. 그렇게 꾸미는 기능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셀 서식 그런 부분이 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저 뒤로 가면은 이제 계산이 나와요. 계산. 근데 계산이 어려운 계산하면 어려워요. 참고로 여기 보시면 수학 및 삼가함수라고 있어요. 삼가함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근데 사인 27도가 얼마입니까? 외우지 말자. 옛날엔 사인 30도가 얼마고 코사인 30도가 얼마고 막 외웠잖아요. 예. 사인, 코사인이란 뜻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엑셀에다가 는 사인 가로 열고 하고 값만 넣어주면 알아서 엑셀이 사인 30도가 얼마인지 답을 알려줘요. 루트 아시죠? 루트. 네. 루트 27이 얼마예요?
아 우리는 루트 2가 1.414 뭐 루트 3이 1.7 뭐 얼마 이것만 외웠잖아. 근데 루트 426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루트예요. 그럼 426을 딱 쓰면 20.63977이래. 그 루트가 뭔지는 아실 거 아니야. 그렇잖아. 우리 배웠으니까. 그럼 값만 넣어주면 알아서 루트 값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함수예요. 그 함수를 모르면 고생하지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배우실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오늘까지 배우신 거는 어려운 거는 아닌데 엑셀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한테는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집에 가서 제가 이제 점심때 집에 가면 동영상 올려놓을 거니까는 오전 수업 끝나고 그럼 한 번 더 들어보시고 주말에 그렇게 해서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